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WZ코 본사로부터 온 제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볼 것은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야, 그렇게 뭐 이것저것 안 좋다, 모자라다, 답답하다, 아쉽다, 뭐 이런 말을 했으면서, 야, 그럼 이거 너 이제 더 이상 이 C3는 돌아보지도 않니? 정말로 나쁜 거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니요, 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찾은 해결책, 뭐 일종의 뭐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좀 더 C3S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순한맛 리뷰에서 지적했던 사항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전원 케이블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집에 이렇게 좀 잡스러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채널 이름도 잡스러운 리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좀 이렇게 이런저런 기기들을 막 뭐 썼다가 버렸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뭐 그 상자 안에는 케이블들만 그냥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에는 또 이런 조그만 소형 전자기기들만 또 한가득 있고, 어떤 데는 또 젠더들만 한가득, 어댑터만 한가득, 뭐 이런 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 케이블만 들어있는 상자를 한가득 있는 데서 좀 찾아보니까 호환이 되는 케이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C3S는 1.5m의 케이블인데 찾아보니까 1.2m짜리 그리고 1.8m짜리 케이블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것은 다 C3S 본체와 잘 구멍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긴 게 낫겠지 해가지고 원래 부속품이었던 C3S의 1.5m 케이블 대신에 1.8m 케이블을 꽂아봤거든요. 좋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30cm 차이인데 뭐 큰 차이 있겠어? 생각보다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과거에 그 뭐 PC라든가 뭐 이런 거 쓰시다가 PC 본체는 내다 버리시고 이렇게 케이블만 남은 것은 없는지 한번 주위에 좀 둘러보시고 남은 게 있으시면, 아니면 뭐 바꿔서 꽂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꽂아 보시고 한번 대체를 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케이블이 한 30cm 길어지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원 케이블이 짧다라는 데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저는 케이블을 교체를 했고요. IR 리모컨이 이제 불편하다 입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는 극복하기가 힘들죠. 참고로 16기가는 IR 리모컨이지만 32기가, C3S 32기가는 블루투스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리모컨은 방향을 타지 않아요. 즉 적외선 센서가 꼭 얼굴을 마주 보아야만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루투스 리모컨은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IR 리모컨의 입력 불편함은 사실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걸 저 나름대로 해결한 방법이 있었으니 그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즉 여기 한방 솔루션이라고 했는데요. 이 솔루션 하나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에 영상 설정 기능이 없다. 즉 밝기, 뭐 콘트라스트, 아니면 뭐 명암, 또 아니면은 뭐 채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어서 저는 뭐 크게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라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해결할 것도 없었고요. 요거는 문제였죠. 한글 입력이 불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안드로이드 그 OS 내에 있는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G보드라고 하는 앱을 설치를 하시면 한글 입력 가상 키보드를 이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해결이 된 문제다. 그래서 순한맛 편에서 지적을 했었던 많은 문제들은 뭐 얼추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약간 매운맛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불만은 전원 연결부 유격이 있어가지고 껐덕껐덕거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 건드리면 전원이 꺼진다. 라는 불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아까 전처럼 이 케이블을 바꿔서 끼면서 그 케이블이 좀 접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꼭 맞아가지고 잘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K앱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건 뭐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한방 솔루션으로 한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뭔지는 나중에 같이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키스톤인데 키스톤은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미처 몰랐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 키스톤 기능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기능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C3S와 관련한 우리 집에서의 키스톤 변천사를 좀 봅시다. 자, 제품을 받자마자는요, 저희 집은 거실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정면에 이제 TV를 놓는 TV장의 그 넓이가 좀 있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좀 거실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이제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쇼파가 있어가지고요. 그 화면을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C3S를 사자마자 딱 틀었을 적에는 95인치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좀 아쉽죠. 왜? TV가 65인치인데 95인치 정도밖에 안 큰 정도로 그렇게 쓸 거면 프로젝터를 산 의미가 좀 퇴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120인치로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역시 이 C3S의 강점은 키스톤이지 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터를 맨 사이드로 쫙 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커다랗게 됐어요. 120인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20인치는 왜곡된 120인치죠. 무슨 얘기냐? 즉 이전에 있던 95인치와 이 세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로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얼굴이 글씨가 넓적해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16대 9 화면인 건데 이게 뭐 한 20대 9, 한 22대 9의 비율로 그냥 쭉 늘여만 놓은 것이지 화면 비율 전체가 그대로 커진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네. 게다가 이렇게 사이드에서 한쪽으로 빼가지고 쏘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화면의 포커스 비율이 달라서 오른쪽 끝은 되게 많이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뭉개지기도 하고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프로젝터를 TV장 위로 올리고 TV 뒤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TV 뒤로 쭉 뺐더니 이제 115인치가 나와요. 120인치보다는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115인치가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16대 9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키스톤을 사이드에서 빼가지고 맞췄을 때와 비교해 볼 적에는 훨씬 더 초점도 골고루 잘 맞고 그리고 화면 비율도 올바른 그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TV 뒤로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TV 뒤에서 쏜다고? 그럼 TV에 막히잖아. 아닌가? 천장에 달아놨나? 아닙니다. 천장에 안 달아놨고요. TV 뒤에서 쏜 거 맞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여기서 도구를 하나 이용을 했지요. 바로 그것은 집에 굴러다니고 있던 보면대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잡동선 애들 또 창고를 찾아보니까
이런 보면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샀죠? 그래가지고 이 보면대를 악보 받침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터의 스탠드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평평한 부분을 아예 눕혀가지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TV 뒤에다 세워놓고 TV 뒤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로 C3S를 얹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는 TV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서 프로젝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로젝터 이거 키스톤 비율을 한 5도 정도도 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약간의 그 틀어진 부분만 살짝 조정하는 정도로 쓰고 거의 키스톤은 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화면이 초점도 잘 맞고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스톤 기능을 이렇게 많이 신뢰하지 마십시오. 키스톤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즉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면이 왜곡이 된다라는 것 이미 제가 약간 매운맛 리뷰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중앙에서, 그래서 스크린과 거의 동일한 높이로 맞추신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키스톤 왜곡에 관한 저희 해결 솔루션은 바로 보면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3D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 없습니다. 왜? 프로젝터로 3D를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미 TV가 3D TV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사실은 요즘은 3D 기능 자체를 이용을 안 합니다. 컨텐츠가 거의 없거든요. 다음에 와이파이 문제는 문제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때 16GB 모델을 샀던가, 그냥 32GB 모델을 살 걸라고 후회도 했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보시죠. 4K 문제. 사실 4K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이 프로젝터 자체가 FHD 해상도잖아요. 4K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 FHD 프로젝터로 4K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즉 4K 영상을 어디서 구해서 틀더라도 실제 프로젝터에서는 FHD 해상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와이파이와 함께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보시고요. 유튜브와 관련된 것, 아주 매운맛에서 제가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사실 크롬 브라우저가 분명히 기능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 프로젝터 내에서 이 웹 브라우저가 구동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무선 마우스와 리모컨의 조합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은 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TV 리모컨도 한방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미러링은 사실은 그 WZ코에서는 미라캐스트 앱을 사용해 보세요 했지만 별로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방 솔루션으로 가능합니다. 넷플릭스도 역시 한방 솔루션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와 관련돼서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었죠. 지금 현재는 10월 28일 버전인가 9일 버전인가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한방 솔루션이 뭔데, 그 뭐길래 이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바로 그 한방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은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크롬캐스트입니다. 저는 기존에 크롬캐스트 2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없으신 분이라면 크롬캐스트 3를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크롬캐스트 2와 3가 뭐가 다른데, 크롬캐스트가 총 5종류가 현재는 있어요. 크롬캐스트 1, 2, 3, 그리고 울트라가 있고, 최근에 나온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까지 이렇게 총 5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 1, 2, 3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크롬캐스트 울트라부터는 크롬캐스트를 꼭 전원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USB에다 꽂으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터에다가 그 HDMI 단자에다가 하나 꽂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USB 단자를 프로젝터의 USB 포트에다 꽂으면 전원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크롬캐스트 울트라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롬캐스트 울트라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는요 4K 지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C3S는 FHD잖아요. 오버 스펙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캐스트 1세대, 2세대, 3세대는 어떻게 다른데, 일단 해상도가요. 크롬캐스트 1, 2세대는 1080p에 30프레임, 초당 30프레임만 구현이 가능한데요. 크롬캐스트 3세대는 초당 60프레임이 가능하답니다. 사실 1초에 30장이 넘어가는지 60장이 넘어가는지 눈이 일일이 세어볼 수는 없겠지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수가 많아지면 훨씬 더 화면이 부드러워지겠지요, 이론상으로. 그리고 눈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화면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 기준이요, 크롬캐스트 2나 3가 바로 듀얼밴드 5GHz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크롬캐스트 1은 아니지만 2나 3 같은 경우에는 기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한다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전원도 USB 전원 공급으로 할 수 있고, 굳이 전기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적에 제일 좋은 거는 크롬캐스트 3이고, 그리고 크롬캐스트 2로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한방 솔루션인 이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스마트폰이 리모컨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비치는 그 모든 것들을 프로젝터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터에 나오는 영상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리모컨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K-앱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스마트폰 내에 웨이브나 아니면 왓챠나 티빙이나가 깔려 있다면 미러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큰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5G가 지원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가 와이파이의 빠른 속도를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러링도 완벽하게 지원이 되죠. 크롬캐스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미러링 기능이 있고, 하나는 캐스팅 기능이 있는 거죠.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 휴대폰과 동시에 휴대폰의 화면을 스크린에다가 쏴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캐스팅은 휴대폰에서 나오던 영상을 화면으로 쏴주고 스마트폰으로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덱에 따라서는 캐스팅이 안 되고 미러링만 되는 그런 코덱도 있기 때문에 영화 감상을 하실 적에는 그냥 미러링으로 보시는 것이 속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영화 보시면서 딴짓 잘 안 하시잖아요. 하시나? 다음에 넷플릭스도 완벽하게 지원이 되죠. 즉 휴대폰에서 넷플릭스를 이제 켜고 나서 이것을 크롬캐스트에 연동을 시키면 크롬캐스트가 넷플릭스를 화면에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리모컨처럼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넷플릭스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전원이 불필요해서 기기를 심플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야, 근데 정말 최신형은 이거 아냐? 얘가 더 나은 거 아냐? 그렇죠. 괜찮은 기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C3S는 FHD이기 때문에 4K, HDR, 돌비 애트모스, 돌비 비전 다 필요 없죠. 결국 오버 스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글 TV 정식 서비스가 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기도 정발이 아니고 제가 직구로 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직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돈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미 사신 분들이라면 뭐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안 사신 분들이라면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 대기 전력을 잡아먹는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롬캐스트 2나 3가 가성비가 있다. 왜? 지금 크롬캐스트 2나 3 같은 경우에는 정발된 신제품도 한 35,000원인가 뭐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더 싸게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를 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일부러 이걸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전제는 C3S를 산다는 전제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한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광군제 11월 11일 다가오고 있죠. 1년에 한 번뿐인 엄청난 할인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과연 그러면 C3 내지는 C3S를 사 말어에 관한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지금 바로 이제 녹음 시작할 거니까요. 이번 주말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했다. 내지는 만드느라고 수고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거들랑 구독, 좋아요, 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누구냐 너? 감자